자,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첨부 파일에다가 요거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요렇게 이게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거를 이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한참 이거 롤백을 해야 되겠네. 자, 여기를 솔리드 바디를 하나 나눠서 만드는 것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또 바디를 붙이도록 할 텐데,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이 면에 스케치 들어가도록 합니다. 요거 열어보시면 요 앞에 여기 톡 튀어나온 면이 있을 거예요. 요 면에 스케치 새 스케치 들어왔죠. 면에 수직 보기 봤는데요. 면에 수직 보기 봤는데 얘를 가지고 스케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느 거를 따려고 하냐면 이럴 경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면을 클릭했어요. 저는 요 면을 클릭했어요. 면을 클릭하고 그 요소 변환을 할 경우 클릭된 면의 경계가 테두리가 다 선분으로 따져요. 요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의 엣지들을 다 요소 변환으로 따야 되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면을 클릭해 놓고 요소 변환 가는 게 빠르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음영 처리로 바꿔 놓고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선이 따진 게 보이나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따진 요 선들은 필요 없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지우겠죠? 크로스 셀렉트해서 얘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폐곡선 만들어야 되는데 아래에 여기가 터져 있죠? 이거는 끝점을 클릭해서 반대편에 여기까지 갖다 대서 일치, 끝점 일치로 잡아주시면 돼요. 점을 끌어 당길 수 있죠? 끝점 일치 아이콘 되죠? 자, 요렇게 해 놓으면 요것으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할 스케치가 끝난 거예요. 요 방향으로 방향 1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방향 1 옵션은 블라인드 형태고 3mm의 두께로만 돌출하면 됩니다. 돌출 갈까요? 자, 이때 바디 합치기를 가는데 맨 밑에 피처의 영역이 있었죠. 지난번에 이 바디를 나눠서 하는 것들을 많이 주의해서 봤어요. 자동 선택도 괜찮지만은 편집할 거를 감안을 해서 오히려 선택한 바디로 바꿔주는 게 좋다 했어요. 이럴 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요 안쪽 0.5mm씩 안쪽으로 들어간 요 바디 요거하고 합쳐지는 게 좋아요. 그래픽 창에서 저는 바로 클릭해서 선택했죠? 되나요? 선택되나요? 반장님 오케이? 신영씨도 다 완성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바디만 합치는 걸로 요렇게 정상 실행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패턴을 가야 됩니다. 패턴을 가기 위해서 시드 피처를 만드는데, 이 시드 피처를 만드는데 먼저 요것은 스케치를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방금
바디 합치면서 조그만 판하고 합치면서 돌출 보스 베이스 했던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갈 텐데, 이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위에 엣지에서부터 얘가 10mm 떨어지고 장공을 그리는데 원점에 대해서 정렬이 되면서 요거는 4mm, 그리고 길이가 25짜리 이거를 그려놓고 선형 패턴으로 간다는 겁니다. 선형 패턴으로 5개에다가, 아이고, 요거는 좀 한꺼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얘는 5개 8mm 간격.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참고하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스케치면으로 여기 잡으셨죠? 들어갑니다. 면의 수직 보기 했고요. 직선홈으로 가야겠네요. 직선홈을 대충 이렇게 잡았어요. 이 두께 값을 요렇게 클릭해서 직선 두 개를 클릭해서 몇 mm로, 4mm로 잡아요. 그 다음에 호와 호를 클릭해죠. 호와 호를 클릭하면 이 치수의 속성, 즉 지시선 탭으로 가서 얘를 제1호에 대해서 최대, 제2호에 대해서 최대, 요렇게 해서 25 치수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파트의 원점하고 이 중심선하고를 선택해서 일치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아이고, 치수 명령이 살아있었네요. 자, 요렇게 일치 X방향으로 정렬이 됐죠? 그러면 이제 Y방향으로 치수를 넣을 텐데, 여기 모서리 보이죠? 위에 있는 모서리, 여기에서부터 호를 클릭해서 이게 센터 간격으로 바꿨지만 역시 지시선 탭을 눌러서 얘는 최소로, 제1호의 상태를 최소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래 놓고 요 값은 10으로 넣을 수 있나요? 문제 없나요? 네, 그러면 요것을 돌출 컷으로 파야 되는데, 돌출 컷으로 이 방향으로 파야 되는데, 이때 바디 선택하는 거를 먼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솔리드 바디들이 나눠져 있어요. 요 바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요 바디하고 달라요. 자, 돌출 컷 가죠? 먼저 뭐부터 가셔야 돼요? 피처 영역에서 어느 바디에다가 돌출 컷을 실행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요 바디죠? 선택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블라인드 형태에 놔두고 뭐 다음까지 이렇게 가도 문제 없겠네요? 그러면 요 바디 안에서만 컷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확인. 자, 그러면 요렇게 컷이 됐을 때 요거를 단면 보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컷이 되더라도 어때요? 앞에 있는 판에 대해서 요렇게만 뚫려 있고, 요 바디는 사실 다른 바디죠. 요 바디 쪽은 안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피처 명령의 선형 패턴으로 가볼게요. 선형 패턴. 역시 이것도 그 뭡니까?
피처 면을 선택하고요. 피처 및 면, 피처 명령을 선택할 거예요. 요거 보이죠? 근데 어느 거를 할 거예요? 컷 돌출 이걸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서 피처 영역이 역시 밑에서 두 번째 항목 피처 영역이 있죠. 자, 선택한 바디로 가기 위해서 자동 선택은 좀 풀으시고, 자, 선택한 바디는 어느 거로 미리 선택해 놔야 돼요? 여기로 선택해 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준비였다면, 자, X방향을 잡을 건데, X방향. 방향 1은 이거 X라 생각하시고, 방향 2는 그 Y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근데 요번에 쓸 거는 X방향으로 한 번 더 할 거로 쓸게요. 자, 여간. 지금 방향 1이 선택 입력 상태죠? 모서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위에 있는 모서리 제가 클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한번 가고 있죠? 자, 이 간격값을 8로 넣어주시고 수량을 5개로 바꿔주세요. 자, 간격은 8이고 수량은 5개. 같은 요령으로 방향 2에서 또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방향 2 입력 대기죠? 요번에는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방향이 요렇게 되게. 자, 요거 클릭했더니 요거 됐죠? 간격값은 똑같이 8로 가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러나 밑에 인스턴스 수를 5개로 늘리는 순간 방향 2 쪽으로 생성되죠? 자, 방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요 방향 뒤집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랬을 때 요쪽으로 나오고 요쪽으로 나오고, 여기까지 에러 나시는 분 없나요? 다 되셨어요? 문제 없으면 그 모두 평행입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예스 그냥 누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앞에 이 환기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만들어 줬네요. 자, 패턴 기능 한번 썼으니까 세이브 한번 역시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런 영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스케치면은 이 바닥에 있는 얘에서, 그러니까 우리 거에서는 스케치면을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에 스케치를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는 똑같이 따요. 요거는 똑같이 따고, 치수를 제가 좀 메모해 놓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게요. 좌우대칭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가는 거니까 바깥이 80, 그 다음에 요렇게는 10, 요렇게는 8, 그 다음에 이 안쪽도 8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스케치를 역시 가도록 합니다.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을게요. 일단 여기 면에서 그대로 출발해야 돼요. 스케치 면으로 잡은 요거에서 그대로 출발해야 돼요.
자, 일단은 코너 사각형을 요거 잡을게요. 뭐 요소 변화로 따도 되는데 코너 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됐나요? 코너 사각형하고 이 솔리드 바디 나눠진 거 안쪽에 모서리 요거 보이죠? 요 모서리 보이나요? 스케치면 요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요 스케치 들어와서 코너 사각형 그려놓고 코너 사각형을 이제 구속을 주려고 하는데 요쪽에 요거 엣지 있죠? 모서리 있죠? 요거하고 수직하고 동일선상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분 요거 모서리 선분 있죠? 요거 모서리 어디쯤인 셈이에요? 여기 각진대 여기죠? 요거 모서리하고 얘하고 동일선상 잡히나요? 위에 모서리 여기에요. 역시 같은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도 잡을게요. 아래쪽에 있는 요 모서리 요거 보이죠? 요거 하고 역시 수평선 하고 동일선상 또 잡을게요. 됐나요? 자, 얘를 요소 변환으로 따도 되는데 일부러 한번 이런 식으로 와봤어요. 요소 변환으로 따면 이 안쪽으로 간 거 요거도 되고 하는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코너 사각형으로 한번 여기에다가 일치하게 여기에다가 일치하게 잡는 거를 구속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다시 이제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습니다. 자, 대칭 형상을 잡아야 됩니다. 대칭 형상을 잡아야 돼요. 중심선을 하나 그릴게요. 중심선을 하나 그릴 텐데 이 엣지의 중간점 요거 잡아서 요렇게 중심선 당길 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 중간점 잡아가지고 얘를 당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견인하는 용으로 쓸 요 발을 한번 코너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왜 차량이 어디 빠지면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리셨으면 얘네를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하고 중심선도 같이 잡아가지고 자, 이거 무슨 구석이에요? 대칭 구석이죠. 요 두 개의 선하고 중심선하고 해가지고 대칭 구석을 줄게요. 됐나요? 대칭 구속을 주어 놓고 얘에 대해서 X방향으로 선과 선을 클릭해서 X방향 치수를 8 요까지 됐나요? 반장님 목소리다 이건. 그죠? 준호씨 목소리 맞죠? 딩동댕.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코너 사각형으로 잡았던 요 선이 있어요. 코너 사각형의 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겹치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코너 사각형을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서 일치 한번 잡고 일부러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게 잡았어요. 자, 이때 얘도 치수를 줄 텐데 두께를 8로 두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선, 코너 사각형하고 중심선 요거 선택해서 역시 요소 대칭 복사로 이쪽에도 그대로 넘겨줄게요. 넘겼죠? 그러면 요소 대칭 복사 되었는데 얘네들이 폐곡선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폐곡선들 정리돼야 되겠죠? 요선하고 요선은 겹쳐져 있죠? 요거 지워야 돼요. 여기 짧은 선 요것도 지워야 되겠죠? 자, 일단 이 선들을 뭐 윈도우로 셀렉트 하셔도 되겠어요. 윈도우로 셀렉트 하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죠?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지워졌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소 잘라내기로 요렇게를 자를 건데 요런 방식으로 자르는 게 요소 잘라내기에 뭐예요? 코너 옵션이죠? 그래요. 코너 옵션을 이용해서 요래 클릭하고 요래 클릭하고 코너 쓰지 맙시다. 반대편도 다 날라가죠. 참 쏘리. 그냥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정리할 거냐면은 여기 사이 요거를 없애주세요. 여기를 없애주세요. 여기도 없애주시고 여기도 요렇게를 잘라주시고 어딘지 이해되셨죠? 자, 저도 그렇게 터트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선들이 이제 좀 잘려졌기 때문에 잘려졌기 때문에 코너 옵션을 이제 써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들이 겹쳐 있지만 이거를 코너 옵션을 썼을 때 요렇게만 선을 남길 수가 있어요. 코너 옵션으로 가면 자, 코너로 옵션을 바꾸고 요렇게 방향만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지능형 한번 쓰고 코너로 바꾸는 중이죠. 자, 요렇게 요소 잘라내기 다 마무리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치수를 주는데 이 격자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쫄대와 쫄대 사이 외경을 요것을 80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를 10으로 보시면 되고 음영으로 바꿔놔야 보기가 좋겠네요. 자, 그런데 완전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완전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게 또 있는데 자, 이거 치수를 안 봤다. 일단 완전 정의 안 되고 있는 것부터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제 거는 코너 사각형으로 그렸던 선들이 얘네들인데 중심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안 돼 있어요. 대칭 구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대칭 구석을 좀 넣어 줄게요. 아이고, 안쪽 것들 2개와 중심선 해가지고 대칭, 바깥쪽 2개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하고 대칭. 한 방에 안 되니까 따로따로 갔어요. 자, 안쪽에 얘와 중심선 요렇게 대칭을 한번 주고 바깥에 애들도 따로따로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해 가지고 대칭 구석 주고 자,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 요거 여기까지 구석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제가 참고할 치수를 메모를 안 해온 게 있어 가지고 요것만 좀 측정해 놓을게요.
116이었구만. 116. 다운되면 안 돼. 됐다. 자, 얘네는 116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해놓은 거랑 여러분 거랑 치수 확인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 그럼 바로 그냥 갈게요. 자, 얘를 잠시만요. 되신 거라고, 스케치 다 수정된 거라고 보고요. 돌출 보스 베이스 갑니다. 역시 바디를 잘 구분을 해놔야 되죠. 먼저 피처 영역 어느 바디하고 합쳐져야 돼요? 앞에 있는 얘하고 합쳐져야 되죠. 요거 컷 돌출하고 난 다음에 패턴, 선형 스케치 패턴으로 한 거, 요 바디 이해되시죠? 요거하고 합쳐져야 돼요. 자, 요거 바디 선택하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돌출의 방향이 제 거는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로 가야 돼요. 블라인드 형태면서 8mm죠. 바디 합치기 체크 돼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자, 요거 8mm 잡고 돌출 방향 뒤집어서 이렇게 겹쳐지게 확인. 자, 그러면 요게 견인하는 부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세이브. 자, 그 다음 거를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컷 돌출 9인데 얘네는 1mm 깊이로 어디 보자. 1mm 깊이로 해가지고 자, 요것도 좀 잠깐 메모를 할게요. 파이 14. 그 다음에 간격은 20. 그 다음에 얘는 파이 6짜리, 이렇게는 4가 떨어지고, 그리고 깊이는 1mm로 파고 들어가고. 자, 요렇게 이 헤드라이트 부분인데요. 헤드라이트 부분을 일일이 모양을 흉내내기 귀찮아서 그냥 파는 걸로 갔어요. 자, 요거를 어디에다가 스케치 할 거냐면 요 면에 그냥 스케치 들어갈게요. 요 면 찾으셨죠? 자, 요 면에 새 스케치 들어갑니다. 먼저 서클을 하나 그릴게요.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얘 크기는 지름으로 14파이 입력해 주세요. 됐나요? 이 서클하고 여기 모서리 있죠? 요거 앞서 그 필렛 주느라고 생성된 모서리 선이기도 한데 얘하고 원하고 선택해서 동심 구속을 줄게요. 동심 구속. 요 모서리하고 얘하고 선택해서 동심. 완전 정의 돼버렸죠? 자, 요 엣지하고 같이 서클을 동심으로 구속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밑에다가 서클을 또 하나 그릴게요. 서클을 하나 또 그릴게요. 자, 얘는 6파이로 갑니다. 6. 크기만 먼저 줬는데요. 완전 정의된 게 14파이짜리죠.
14파이짜리에 대해서 이 방금 준 6파이짜리를 XY 방향 선형으로 치수를 주면 되겠어요. 먼저 X방향으로는 4 주고요. Y방향으로는 20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면 반대편에다가 또 그려가지고 이렇게 치수 넣고 아예 짜증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파트의 원점 또는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그려가지고 얘를 미러해 버릴게요. 미러. 자, 중심선 추가합니다. 자, 이 서클 2개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금방 끝났죠? 자, 얘를 가지고서 돌출 컷을 가도록 할 텐데 역시 솔리드 바디 선택을 먼저 하고요. 돌출 컷의 깊이 값은 1로 보도록 할게요. 자, 돌출 컷 피처 영역 어느 거를 선택한다고요? 요 바디죠? 요 바디 피처 영역에서 선택한 바디를 요거로 잡으시고 블라인드 형태일 때 깊이 값을 1 됐나요? 역시 세이브.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은 앞에 그 뭡니까 이 형상까지는 얼추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이제 앞에 창 요거를 만들도록 합니다. 요거를 만들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를 갈 때도 바디 합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 다른 부품 개별 부품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도 미리 좀 제가 이 필요한 스케치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저 원통 형상으로 만드는 거에서 요소 변환으로 따놓고 요거를 요거 따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스케치를 제가 좀 참조했었는데 스케치를 잠깐 여기서도 윈도우 쪽을 켜 놓을게요. 자, 일단 요거 정도를 좀 메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맞춰서 중심선으로 요거를 주로 잡았는데 9mm고 이거는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얘는 10파이로 이렇게 받고 파트의 원점에서 이게 갔던가 그럴 텐데 뭐 이거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화면으로 와서 스케치면은 여기로 잡을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 면에다가 스케치 가겠습니다. 먼저 이 면을 클릭해 놨기 때문에 요소 변환 시키면 바깥쪽에 있는 엣지가 따진다 그랬죠. 바깥쪽 엣지 이렇게 따졌죠. 안쪽의 엣지도 딸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 변환 한 번 더 하는데 안쪽에 있지만 한 번 더 선택을 할게요. 됐나요? 두 개의 엣지가 따졌나요? 네.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면의 수직 보기로 바꿨고요. 자, 이제 중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선이 여기선 중요한데요. 서클의 센터에서 시작해서 수평하게 중심선을 긋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중심선을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중심선 그리는 것까지는 했죠? 그러면 요거는 길이를 9mm 잡으시고요. 경사지게 그려놓은 중심선도 9mm로 치수를 보시고요. 여기서 얘네의 각을 넣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몇으로 갔더라. 잠깐. 또 이것도 마저 확인해 놓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또 빼먹었네요. (110도) 오케이. 그리고 잠깐 요거 튀어나오는 게 또 얼마였더라? 110도에다가 8. 오케이. 자, 얘는 110도. 자, 이거 꼭 각도가 있느냐? 보니까 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110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에다가 이제 서클을 하나, 여기 중심에 서클 그릴 때 중심을 라인의 끝점에다 잡고서 서클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가 센터를 잡아서 서클 그렸어요. 자, 이 서클은 얘하고 얘가 서로 동등이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동등, 크기가 같다. 요렇게 됐나요? 쌤, 나 이거 직선홈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도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편집할 때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대로 왔는데, 얘에서 4분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수평하게 그리고요. 4분점에서 수평하게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추가해 줄게요.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고, 자, 음영으로 저는 바꿔놨어요. 음영으로 바꿔놓는 이유 아시겠죠? 내가 스케치하는 선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참 편하게 그릴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위아래 지금 선을 수평하게 그렸는데 요소 옵셋을 쓸 때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옵셋되게 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더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그냥 선 그리기로 왔어요. 역시 이쪽에서도 선을 그리도록 할 텐데, 여기쯤에서 일치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끝점 일치 보고서 선을 그릴게요. 선을 우선 대충 그려 놓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선을 그려 놓기까지는 됐나요? 그냥 그려 놓으셨으면은 이제 이 바깥의 서클하고 만나는 선이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쪽의 선들, 안쪽에 호라고 이야기할까요? 서클의 나머지 이 호는 요소 잘라내기로 지울 수 있죠. 반대편에 있는 요것도 호 형상을 지울 수가 있죠. 요소 잘라내기로. 지능형입니다. 지워졌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소 잘라내기를 한 번 더 쓸 건데요. 요소 잘라내기 한 번 더 쓸 건데, 요렇게 선들이 교차되는 거 있나요? 위에 선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코너 옵션으로 정리를 할게요.
뭐 요거는 없고. 자, 그런데 제 거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클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클이 있고 선이 이렇게 교차가 돼 버렸어요. 이것도 코너로 정리할게요. 아이고, 요 선을 먼저 클릭하고 홀을 선택해서 지우고 싶은데 이거 또 안되네. 그러면 지능형으로 살짝쿵 요렇게 겹치는 걸 없애 줄게요. 이제 선 정리가 끝났다면 이 두 개의 선을 어느 거에 대해서 평행으로 바꿀 거냐면 중심선에 대해서 평행으로 바꿀게요. 세 개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평행으로 이렇게 됐나요? 완전 정의 아직 안 됐죠? 이렇게 왔을 때 완전 정의 안 됐죠? 탄젠트로 다 바꾸세요. 이 호와 선을 탄젠트로 바꾸세요. 이 선과 호도 탄젠트로. 자, 되신 분들은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요 방향으로 8mm 요렇게 8mm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자, 3.5파이 이거 안 넣고 갈 뻔했네요. 3.5파이 이거 안 넣고 갈 뻔했고,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여러분 바디 합치기를 풀으시고 방향은 제 것처럼 제가 하는 방향처럼 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8mm 바디 합치기 체크 풀기 요걸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해주시기 바래요. 자, 요 솔리드 바디를 나눠서 돌출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요 창을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창에 대한 스케치도 요거를 좀 참고하도록 할 텐데, 어느 거를 참고할 거냐면 기본 스케치 해놨던 게 있어 가지고 얘를 저는 조금 참고를 할게요. 요거에서 네? 그건 나중에. 예. 이게 동심으로 해가지고 동심, 그리고 두께는 6mm, 그리고 요 길이는 끝에서 길이구나. 50 같은 각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요거에 돌출한 거리 값은 1, 2, 4 자, 그러면은 이 찝차의 창을 이제 작업을 해 봅니다. 찝차의 창을, 왜래 창이 이렇게 안 넘어가. 됐어. 찝차의 창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거에선 정면 평면이네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 갑니다. 여기에 스케치 가는데, 일단은 중심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중심선을 그리는데 이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중심선 대충 그려 놓고, 이 방향을 갖고 있는 엣지들이 있죠. 이 엣지들에 대해서 얘를 평행 관계로 줄게요. 진섭, 뭐래요? 다시 보내준대? 암호는? 유한공전에 급히 서류인가? 급히 서류인가? 이거 참.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아, 참, 그, 녹화 찍고 있으면서 농담한 것도 다 들어갔겠다. 아이고, 이런. 자, 여하간에 이거에서 아래쪽에 참 호의 값을 제가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아, 6이니까 이거구나. 네? 엣지하고 수평이에요. 평행. 수평이 아니고 평행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뭡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세점 코너 사각형이 편하겠어요? 세점 코너 사각형은 수직 수평 방향으로 정렬된 것이 아닌 것일 때 쓰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것이라서 얘네들은 수평 구석 안 되죠. 수직 구석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사각형 그리기 방법이겠죠. 자, 세점 코너 사각형. 자, 요렇게 클릭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또 정렬을 해야 되겠는데, 정렬, 임정렬, 어느 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요 선 두 개를 수평으로 정렬을 할게요. 크로스로 셀렉트 하면 편하죠? 됐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구속을 줄게요. 평행 주고 한 번 더 얘네들을 잡고 대칭을 줘버릴게요. 됐나요? 자, 대칭이 됐으면 이번에는 서클을 여기다 추가할게요. 중심원을 추가할 텐데 여기에다가 중심 잡고 이렇게 두 번째 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라인의 중간점에다가 원점을 서클의 센터를 잡고 두 번째 점을 사각형의 꼭지점에 찍어주고 이렇게 서클 그릴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됐으면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 코너 사각형을 이제 지운 상태에서 요소 달라내기 지능형으로 여기 지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제 이 두께 값이 6이라고 했어요. 제가 6, 요거는 6. 어머, 한쪽이 찌그러졌죠? 자, 요거 6 넣기 전에, 치수 넣기 전에 언더를 해볼게요. 한쪽은 탄젠트 구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탄젠트 구속이 안 들어가 있네요. 양쪽 다 탄젠트 구속으로 바꿔놓고 다시 6mm로 줘볼게요.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선하고 호의 끝 난테베일로 이렇게 호의 끝하고 해가지고 얘를 50으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얘하고 이렇게 치수를 넣을 때 얘를 최대로 해서 50. 자, 요렇게 치수가 들어갔어요. 반장님 오케이? 장경식 씨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치를 고정할 텐데 어느 거에다가 고정할 건지 잘 보세요. 이 호와 안쪽에 있는 이 구멍에 모서리 원을 클릭해서 동심 구속을 주면 돼요. 자, 얘하고 동심을 줘요. 완전 정이 끝나죠?
그러면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가는데 중간 평면 역시 바디 합치기 풀으시고, 방향 1의 옵션은 중간 평면이면서 1, 2, 4로 해가지고 바디 합치기 풀고, 1, 2, 4 중간 평면, 요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 해주세요. 자, 돌출 다 문제 없으셨죠? 자, 그럼 요게 그 찝차의 창이에요. 창. 그 1, 2, 4. 근데 좀 이거 이상하다. 좀 겹쳐지네. 원본도 이게 겹쳐 있었던가? 아, 나중에 컷을 했군요, 내가. 아, 요 밑에 거를 나중에 컷했나 보다. 그래요. 밑에를 나중에 컷하는 것 같네. 아, 자, 요거를 또 컷하는 거를 보도록 할 텐데, 아, 부품을 따 나눠줘야 돼요. 얘를 4mm로 4mm. 에? 뭔 소리죠? 모르겠어요. 뭐 심오한 이야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컷을 왜 두 번이나 했지? 이상한데? 요거를 또 해갖고,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이거를 그 뭡니까, 여기를 블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블럭 쪽은 0.4로 두께 값을 줘가지고, 이 홈이 사실 더 커야 되죠. 창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0.4 옵셋을 주고, 뭐 돌출 컷하는 값은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거를 그냥 얘만 컷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자, 봅니다. 스케치면은 여기로 잡아 볼게요. 아, 헷갈리나요? 그냥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로 잡아가지고 3mm를, 자, 여기서 이게 보면은 어디 보자. 요면하고 차이가 3mm일 거예요. 즉 차창하고 이 블럭하고 겹치는 게 3mm 구간입니다. 자, 요면에다 스케치 하는데 잘려질 거는 요 블럭이 잘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한번 주의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면은 이거기는 하지만, 자, 여기다가 스케치. 자, 요 면이 선택이 돼 있죠. 지금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소 옵셋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옵셋이 되나요, 지금? 그죠? 요게 바깥으로 몇이라고 해야겠어요? 0.4 되나요? 0.4 입력됐나요? 그러면 바깥으로 요게 딱 따졌을 때 요것을 가지고서 컷돼야 되는 바디는 어느 거예요? 요 바디죠. 방향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깊이는 얼마예요? 4mm예요. 자, 그래서 돌출 컷을 가는데 바디부터 먼저 선택하세요. 피처 영역에서 요 바디로 선택을 해 주시고 방향 뒤집어야겠네요. 그리고 얘가 4mm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요 방향이 아닌데,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만 그냥 뚫어야 되죠. 그죠? 실수했네요. 자, 요렇게 하면 요거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겹치지 않나 한번 보세요. 물론 면과 면이 접하는 거는 있지만 유격이 0.4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얘네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 반장 이상 없어요? 자, M3 나사 구멍을 한쪽 측면에다 뚫는다. 이거는 스케치 따로 할 필요도 없네요. 네. 자, 나사 구멍 뚫기 봅시다. 구멍가공 마법사 갑니다. 이 직선 탭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KS의 탭 구멍 크기는 M3 있나요? 자, 그런 다음에 마침 조건을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아까 DP 10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나사부의 깊이는 10. 드릴 끝자리는 자동으로 나왔네요. 10 곱하기 1.25배 했던 것으로 봤을 때 12.5가 나오면 맞죠? 나사부의 깊이는 10, 드릴 끝자리는 12.5가 나오면 되겠고, 위치 탭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면을 먼저 선택해 주는데 요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면 보이죠, 요거? 요 면을 클릭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때 솔리드 바디를 디자인 틀에서 솔리드 바디를 열어서 물론 좀 감춰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시간은 지금 없죠. 미리 안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엣지, 여기 요 모서리 엣지하고 차창하고 동신관계인 거는 기억나죠? 되나요? 요렇게 요 엣지에 가져다 대보면 센터 표식이 떠요. 그때 여기다 클릭. 자, 확인 누르면 나사산이 들어가나요? 자, 요거는 왜 직선 탭으로 뚫었냐면은, 이건 왜 직선 탭으로 뚫었냐면은, 요 안쪽의 깊이가, 안쪽의 내경이 2.5파이지만, 우리가 M3짜리 볼트를 PLA 필라멘트로 출력이 됐을 때, 이거 나사산을 내면서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M3으로, 구멍가공 마법사 M3으로 이렇게 뚫었을 때, 내경이 2.5파이로 뚫리긴 하지만 이게 금속 재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산을 내면서 얘를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구멍가공 마법사로 M3 뚫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대칭 복사를 가는데요. 대칭 복사를 가는데 솔리드 바디 창 내에서 나사부만 미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미러 시키는 거는 솔리드 바디 얘네들을 미러 시키는 거예요. 자, 솔리드 바디 단위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피처 명령에 대칭 복사 갑니다. 먼저 대칭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어디가 대칭 기준이겠어요? 정면. 그래요. 자, 이거는 어느 걸 넘겨야 돼요? 먼저 M3 나사 구멍을 넘깁시다. M3 나사 구멍은 아무 문제 없죠? 요건 그냥 뭐 바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미러가 되나요? 네. 자, 엔터 한번 누르면 직전에 썼던 명령이 반복이 됩니다. 대칭 복사 바로 실행되나요? 자, 그러면 대칭 기준은 역시 파트의 정면 평면 똑같이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피처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바디예요.
바디, 대칭복사할 바디, 대칭복사할 바디를 어느 걸 선택할까요? 디자인 트리 열어놨으니까 바디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컷 돌출, 제 거는 컷 돌출 9라는 요거 있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넘기면 딱 이 블록이 반대편에도 만들어지죠. 컷 돌출 9라는 요것을 미러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네요. 바디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 다음에는 필렛을 R4만큼씩 적용을 하네요. 자, 어디에다가 필렛을 적용하겠어요? 여기 모서리 요거 보이나요? 요거? 아, 승희씨 보지도 않고. 봤어요? 네, 그래요. 여기에다가 R4, 필렛 4, 반대편에 요쪽도 필렛 4예요. 두 군데 보이죠? 네. 자, 컷 돌출을 또 가는데 이번에는 창의 느낌이 나게 얘네를 작업을 해 봐야겠어요. 응? 합시다잉. 네. 자, 요거 4mm씩 파고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스케치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로 잡도록 할 텐데 얘네들을 미러해 가지고 가는데 전부 다 4mm다. 4mm다. 아, 깊이도 4mm 뚫고 들어가고 아래쪽에서도 4mm, 폭도 4mm. 자, 요 면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했어요. 자, 먼저 이게 창을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엣지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중심선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자, 요렇게 중심선을 추가했나요? 자, 면의 수직 보기 다시 갔고요. 코너 사각형을 가는데 요 안에다가 요렇게 하나 잡을게요. 이때 아래쪽에 이 호로 생긴 엣지가 위에 있고 실루엣 모서리가 아래에 있죠. 위쪽에 있는 엣지예요. 위에 있는 엣지. 요거에서 얘까지가 4mm. 또 요쪽에서 얘가 요 X 방향으로 4mm. 위에 엣지에서부터 4mm. 자, 이렇게 다 잡았나요? 그러면 먼저 이거를 미러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 놓고 이쪽에 거를 마저 4mm 넣으면 돼요. 미러하고 난 다음에 마저 4mm 넣으면 돼요. 자, 저도 요거 선택하고 요소 대칭 복사 해놓고 요렇게를 4mm 됐나요? 그러면 요것이 돌출 보스 베이스 값이 앞전에 6이었어요. 6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그것보다 4mm 깊이로 들어간다면 얘 두께가 얼마 남겠어요? 6mm 짜리에서 4mm 들어간다면 2mm가 남는 거예요. 2mm. 자, 돌출 컷. 아이고. 자, 돌출 컷 가는데 바디를 당연히 선택해 놓는 게 좋겠죠? 선택한 바디 어느 거로 가는 게 좋아요? 요 창. 요것만 따로 바디 선택해 주는 게 더 좋죠? 그래 놓고 요것이 컷 들어가는 게 4mm. 앞전에 썼던 값들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발 저장. 저장. 에?
자, 이 연결부를 만들어야겠어요. 연결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스케치면은 요 안쪽으로 잡기는 했는데 이거를 굳이 스케치면을 그렇게 안 잡아도 되고 요 면을 잡아도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이거 6파이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심으로 가는데 이쪽으로는 2mm 튀어나오게 그러면서 총 20이 되게 솔리드 바디를 나눠서 또 작업을 합니다. 자, 스케치면은 여기로 갈게요. 찾으셨죠? 아까 대칭복사 원본으로 쓴 거를 요거로 봤다면 대칭복사 원본 쪽에 요 면 보이나요?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대충 서클을 그려놨어요. 얘는 몇 파이냐면 6파이로 갑니다. 이 서클을 6파이짜리로 그렸는데 6파이짜리 서클하고 이 엣지 요게 선택하기 편할 거예요. 요 엣지하고 6파이짜리로 그려놓은 거하고 구속을 줄 텐데 동심으로 구속을 줄게요. 됐나요? 자, 이거를 6파이로 그려놓고 돌출 방향을 참 바디 합치기는 안 합니다. 역시 바디 합치기는 풀을게요. 이쪽으로 2mm 방향 툴을 켜가지고 이쪽으로는 18 총 20mm의 길이가 되게 갈게요. 자, 바디 합치기 풀으시라고 했어요. 풀고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는 2mm 방향 툴을 켜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18.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확인. 자, 이렇게 봉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요 블록도 하나의 바디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체하고 블록하고 연결하기 위한 6파이짜리 봉을 추가한 셈이에요. 솔리드 바디를 나눠서. 그러면 블록하고 창하고는 어떻게 조립이 되겠어요? M3 볼트를 끼워서 조립한다로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미러하기는 할 텐데 그 다음에 거를 또 봅니다. 컷 돌출을 또 실행을 하는데 이 컷 돌출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글씨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컷 돌출 추가하는데 뒤에 얘를 하는 거고요. 자, 현재 우리가 이 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얘는 제가 미러를 안 했죠. 얘는 어차피 미러를 안 해도 돼요. 제가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솔리드 바디에서 얘를 세 파트로 삽입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파트 파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솔리드 바디들. 그러니까 두 개를 필요로 안 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얘를 세 파트로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파트 파일을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파트 템플릿으로 가지 말고 뭐 어디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파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를 두 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설명이에요.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바디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얘를 이 블럭을 왜 미러를 했나요? 이 블럭 왜 미러했나요?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미러한 것 뿐이에요. 실제는 요거만 있어도 충분하죠. 얘도 요거만 파트로 만들어서. 다 저렇게 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위로 안 해보니까 헷갈리죠. 아, 그래요? 다 안 했으면 그런 거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미러 갈게요. 자, 헷갈리다면 미러를 갈게요. 정면 평면을 대칭 기준으로 잡고 대칭 복사 가는데 역시 뭐를 선택해야 돼요? 대칭 복사할 피처예요? 예? 바디죠. 대칭 복사할 바디예요. 어느 거? 요 봉이에요. 봉. 보스톨출 마지막에 한 봉. 요거를 미러 시킬 바디로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요청대로 헷갈리지 않게 미러를 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요 뒤에 거를 먼저 좀 할게요. 글씨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요거부터 제가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얘는 먼저 제가 좀 메모를 하도록 할 텐데, 아래에서부터 위에 4파이까지는 아래 엣지에서부터 12고, 그 다음에 요 서클 두 개는 6파이고, 얘는 또 8, 올라가는 건 8, 요렇게도 8. 자, 요거는 뒤에 깜빡이 형상인데요. 요거 깊이는 1mm로 아마 간 것 같아요. 1mm. 자, 우리 거로 옵니다. 우리 거에서는 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가면 되겠네요.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자, 중심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 텐데 대칭을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중심선을 가는데 파트의 원점 또는 바닥 엣지 또는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긋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조절했어요. 이번엔 서클을 그리는데 위에다가 하나 그렸어요. 이 서클은 4파이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4파이짜리 서클을 그려놨으면 4파이 서클의 센터에서 중심선을 하나 내려 그을게요. 여기 서클의 센터에서 중심선을 내려 그었어요.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서클의 센터는 모서리, 바닥에 있는 모서리에서부터 요거 센터까지를 12mm로 잡아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서클을 두 개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다가 두 개를 추가해 놓고 서클하고 중심선하고를 같이 선택하셔서 얘네를 대칭 구석을 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의 크기는 6파이로 갈게요. 6파이로 가고 바닥에 있는 모서리에서 6파이까지 Y방향의 치수는 Y방향 치수는 8로 넣어주시고 서클과 서클이 지금 대칭으로 되어 있죠. 요거의 X방향 대칭되어 있는 센터 간격은 역시 8로 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뭡니까? 이 서클 3개를 선택하고 이 중심선에 대해서 미러를 시켜 놓을게요. 요소 대칭 복사. 넘어갔나요? 넘어갔죠? 이때 작은 서클 있죠? 4파이와 4파이. 요거를 대칭되어 있는 두 개의 서클의 센터 간격을 100으로 잡을게요. 100으로. 작은 서클과 작은 서클 선택해서 100. 완전 정의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돌출컷을 갑니다. 돌출컷의 값은 1mm. 자동 선택으로 그냥 가버렸네. 뭐 괜찮겠다. 자, 요거는 문제 없죠? 네. 1mm예요. 자, 그러면 요 면을 이제 선택해서 글씨를 음각으로 새겨 봅시다. 1mm의 깊이로 새길 텐데 본넷 띄인 셈이죠? 찝차에 본넷 띄인 셈이죠? 자, 여기를 스케치 면으로 선택할게요. 반장 여기까지 오케이? 네. 목이 아파요? 그래요. 자, 반장이 목 때문에 고생인데. 자,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화면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중심선을 하나 추가할 텐데 중심선 재미없다. 호로 바꿉시다. 원래 거는 그냥 선형으로 되어 있었죠. 호로 바꿔볼게요. 3.5 피드백 안 뜨게 보조선으로 바꿔줘요. 됐나요? 중간으로 구석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아직. 이렇게 호를 그리셨어요? 네. 조건을 줄 텐데 요 두 개의 끝점을 수직이라는 구속을 줄게요. 수직큐 콩나물 넣고 비볐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트의 원점이 여기 놓여있죠? 파트의 원점이 그래픽 창에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파트의 원점하고 호의 센터하고를 수평 구속을 줄게요. 수평 구속을 줄게요. 정렬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엣지가 안쪽에 여기 틈새, 이게 몇 미리 틈새였더라? 0.5 틈새였나? 0.5의 안쪽으로 엣지가 있죠? 요거에서부터 요 점까지 치수를 넣어 볼게요. 요거는 뭐 한 20 정도로 봅시다. 20. 여기까지 되셨어요? 웬만한 자세나 이런 거는 잡았으니까 호의 크기를 이제 정의해도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를 R50으로 잡아봅니다. 자, 이러면 호가 아주 멀리 도망가지는 않죠? 자세를 웬만큼 잡아놓고 크기 치수를 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를 입력해 봅시다. 제가 호를 미리 추가한 것은 글씨가 정렬될 기준선으로 삼을 거를 호로 추가한 셈이에요. 당연히 곡선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은 어느 거겠어요? 그려놓은 호죠. 알파벳 A 아이콘 있나요? 요거 클릭하고
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한영 전환하고 영문으로 갑시다. 글꼴 편집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이니셜을 영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됐나요? 글씨를 타이핑 하시고, 자, 자리 맞춤이 가운데 맞춤 요거 있나요? 요거 할 때 글씨를 컨트롤 A에서 다 선택해 놓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 주세요. 자, 요렇게 다 선택해 놓고 타이핑된 글씨를 선택해 놓고 가운데 정렬 중간에 맞춰졌나요? 자, 제 거는 이렇게 문제없이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알파벳 A에 놓고 호에 대해서 정렬되는 이 아이콘들로 글씨의 위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요거 보이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글씨의 높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글씨의 높이를 조절하려면 문서 글꼴 사용을 체크 풀으세요. 풀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글꼴 버튼이 활성화 되나요? 네. 글꼴 버튼을 딱 눌렀어요. 자, 일단은 그 외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영문 글꼴이 우선으로 되어 있죠. 센츄리 고딕, 그죠? 요거에서 글꼴 유형을 굵게로 바꿔주세요. 굵게. 자, 높이를, 문자의 높이를 몇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클 것 같아. 10 정도로 바꿀게요. 48은 너무 커요. 답정 넣어.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글씨가 들어갔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은 돌출 보스 베이스를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글씨를 이렇게 입력해 놓고 이 스케치를 종료하는 거였죠. 무슨 피처 명령을 쓰려고 스케치 종료해요? 글씨를 양각 음각 한 적이 있었죠? 곡면 포장. 그래요. 곡면 포장 기능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스케치 종료하고 현재 우리가 선택해 놓은 스케치가 파랗게 선택이 돼 있죠? 자, 피처 명령 중에 곡면 포장 찾으셨나요? 곡면 포장 눌렀을 때 볼록 요거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면은 이거 어느 면에다 가야 되는 거예요? 본네트 면이죠? 본네트 면. 요거 편의상 우리가 본네트 면이라고 부르죠. 요 면을 선택해 줘야 되죠. 자, 확인 한번 눌러 볼까요? 1mm, 저는 돌출값이 1mm인데 깊이값, 두께값 1mm인데 확인. 1mm 튀어나왔나요? 자, 여기까지 해 놨으면 이제 웬만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 찝차 형태 만드는 것을 봤어요. 사실은 헤드라이트도 좀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 여기도 좀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 백미러도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것저것 안 한 거는 많아요. 안 한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어셈블리 뭐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좀 역설계해 놓은 요 바닥 차체하고 플로어 플레이트하고
여서 얹을 수 있게 요거를 한번 바꿔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본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보면 플로어 플레이트라는 게 있을 텐데, 이 플로어 플레이트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거예요. 요거에다가 요 스마트카에서 사용한 부품들을 이쪽으로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만든 것 중에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여기다 얻는 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손씨 이걸로 에? 손씨 짤면인데 진짜 난 그거 가르치는데. 그래요? 자, 여하간 요거까지는 이제 솔리드 기능으로 우리가 한번 차체를 만들어 본 겁니다.